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하여 5월 5일부터 11일까지 25,900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주 13,70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입원 건수도 전주 181건에서 2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19 하위 변종 KP1과 KP2의 비율을 합치면 전체 사례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부 대변인은 해당 신종 변종의 확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변종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외에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여러 아세안 국가에서 해당 변종 사례가 보고되었다며 해당 국가를 방문할 경우 개인 위생에 신경 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6.25%로 동결하였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루피아화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4월 말부터 5월 21일 사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으로 인해 루피아화가 1.66%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달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4.7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분기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프트리 투쟁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프라보어 정부에 대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가와티는 지난 금요일에 열린 전당대회 개막식에서 수천 명의 투쟁민주당 위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역사를 가진 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쟁민주당은 권력을 얻는 방식이 다른 정당과 차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메가와티는 지난 2월 총선에서 당의 대선 후보였던 간자르 뿌라노워가 패배한 후 첫 공개 연설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이 선거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투쟁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2월 총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가오는 11월 지방선거 전략 등 전략적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당의 정치적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독점 감시기관이 최근 두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인 쇼피와 라자다의 현지 법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들 기업은 각각 동남아시아 기술 대기업시와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독점 감시기관은 이들 플랫폼이 시장 경쟁 규칙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기업들도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독점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조사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대부분 할랄 인증 화장품 및 식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부합되는 제품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적인 신념과 맞지 않는 브랜드는 보이콧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6에서 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 약 81%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할랄 미인증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상표 표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할랄 화장품에 대한 적절한 상표 표기를 추진하여 할랄 인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1개 국적 항공사의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해공항에서 자카르타와 발리를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리와 자카르타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김해공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큰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해공항이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5,000km 이상의 장거리 국제선 노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분된 운수권에 따르면 부산 기반의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발리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며 자카르타 노선은 주 3에서 4회를 운항하게 됩니다. 또한 청주공항에서 발리 노선을 주 3회 운항하는 티웨이 항공의 노선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배분된 운수권이 조기에 실제 취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규태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장 겸 삼성메디슨 대표이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AI 진단 보조 기능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진단 오류를 줄이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사업부장은 전 세계 최고의 의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고급 AI 기반 의료기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사들이 효율적으로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 시장에서도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인도네시아와 같은 성장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민건강보험 도입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어 첨단 의료기기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은 향후 연 6에서 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